무정 67회 형식은 숙소에 돌아와 조반을 먹고는 곧 학교에 갔다. 노파가 얼굴에 몹시 고난 모양이 보이는데 오늘은 하루 쉬시지요 하는 말도 듣지 아니하였다. 형식은 지나간 사흘 동안에 너무 정신을 쓰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하여 얼굴에 졸리는 빛이 보이도록 몸이 피곤하였다. 그러나 오늘 아침 첫 시간에는 4년급 영어가 있다. 어저께도 쉬고 오늘도 쉬면 연하여 이틀을 쉬게 된다. 형식은 이것이 괴로웠다. 형식은 병이 있기 전에는 아직도 학교 시간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 감기가 들어 여간 두통이 나고 열이 있더라도 억지로 학교에 출석하였다. 그러고 돌아와서 병이 덧치더라도 형식은 내 의무를 위함이라 하여 스스로 만족하였다. 형식은 자기가 한 시간을 편안히 쉬기 위하여 100여 명 청년으로 하여금 각각 한 시간을 허송하게 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안다. 그러나 형식이가 이처럼 열심으로 학교에 가는 데는 의무라는 생각밖에 더 큰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이렇다. 형식은 외롭게 자라났다. 형식은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형제자매의 사랑도 모르고 자라났다. 그뿐더러 형식에게는 사랑하는 동무도 없었다. 나이 같고 성미가 서로 맞는 동무의 사랑은 여간 형제자매의 사랑에 지지 않는 것이리라. 그러나 형식은 일정한 처소에 있지 아니하여 그러한 동무를 사귈 기회가 없었고 또 불쌍하게 돌아다닐 때에는 동무 될 만한 아이들이 형식을 천대하여 동무로 여겨주지를 아니하였다. 형식이 12살 적에 그 족제 하나를 심히 사랑한 일이 있었다. 족제는 형식과 동갑이요. 이전에는 글도 같이 읽었었다. 한 번은 형식이가 그 족제의 집에서 놀다가 밤이 깊었다. 그때 형식은 그 족제와 한자리에서 자게 된 것을 더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숙소되는 당숙의 집에 갈 수도 있건만은 어두워서 못 가겠다고 때를 쓰고 같이 자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족제는 네 옷에는 이가 많더라 하고 크게 소리를 쳐 온 집안 사람이 다 소리를 듣게 하였다. 그때의 형식은 섭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나 어찌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에서 뛰어나온 일이 있었다. 과연 형식의 옷과 머리에는 이가 많이 끓었었다. 이러함으로 어린 형식은 동무의 사랑조차 맛보지 못하였다. 그 후 박진사의 집에 와서는
자기보다 10여 세 위 되는 사람과만 같이 있었고 경성에 올라와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형식이가 동무의 재미를 보려면 볼 수도 있던 때는 동경 유학하는 동안이었다. 동경에는 자기와 영갑되는 소년이 많았었다. 그래서 동무에 목마른 형식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네와 친하려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어려서부터 세상에 부대껴 왔으므로 어느덧 소년의 어여쁜 빛이 스러지고 얼굴에나 마음에나 노성한 어른의 빛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와 영갑되는 소년들과 친하려 하여도 그 소년들이 마음을 허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형식은 그 소년들에 비하여 학문의 정도의 차이가 많았으므로 그 소년들은 형식을 선배 모양으로 공경하는 생각은 가지되 어깨를 겹고 손을 잡고 동무가 되려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 소년들은 형식을 대하면 가득질하던 것도 그치고 고개를 숙이며 안녕합시오 하였다. 형식도 할 일 없이 안녕합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한 번은 형식이가 자기보다 2살 아래 되는 소년을 붙들고 여보, 나하고 동무가 되십시다. 너, 나 하고 지내입시다. 하였다. 그 소년은 농담인 줄 알고 예! 하면서 모자를 벗고 경례하고 달아났다. 그 후에도 기회 있는 대로 소년들의 동무가 되려 하였으나 소년들은 헤헤 웃고는 경례를 하고 달아났다. 마침내 형식은 소년의 동무가 되어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고 지금까지 평생 자기보다 10여 년이나 어른 되는 이와 친구가 되어 왔다. 형식은 일찍 이렇게 자탄하였다. 나는 소년시대를 건너뛰었어! 소년시대를 보지 못한 형식의 마음은 과연 적막하였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나는 인생의 한 권리를 빼앗겼다! 하였고 또 그러고 그 권리는 인생에서 가장 크고 즐거운 권리다! 한다. 이러한 말을 할 때마다 형식은 적막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길게 한숨을 쉰다. 그러다가 21살에 경성학교의 교사가 되어 여러 소년들과 가까이 접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 소년들이 선생님 하고 슬슬 피할 때는 형식은 여전히 적막한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어느 중학교에 입학을 하여 저 소년들과 같이 놀아보았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하였다. 형식은 학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그가 학생들에 대한 이런 일동은 어느 것이나 뜨거운 사랑에서 아니 나옴이 없었다. 형식은 어린 학생들의 코도 씻어주고 구두꿈과 옷고름도 메어주었다. 어떤 교사들은 형식이 이렇게 함을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 형식이가 학생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을
좋지 못한 뜻으로까지 해석하였다. 더구나 형식이가 이희경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필연 희경의 얼굴을 담내어 그러한 것이라며 어떤 자는 형식과 희경의 더러운 관계를 확실히 아노라고 장담하는 자도 있었다. 그래서 형식도 어떤 친구에게 충고를 받은 일도 있었고 희경도 동창들 사이에 좋지 못한 조롱을 받은 일도 있으며 희경이가 우등을 하는 것은 형식의 작간이라고 험구를 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형식은 여전히 학생들을 사랑하였다. 만일 학생들 중에 사람의 피를 마셔야 살아나리라는 병인이 있다면 형식은 달게 자기의 동맥을 끊으리라고까지 생각하였다. 그 중에도 이희경 같은 몇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듯한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깨달았다.